1번 주제. 와, 대구를 봉쇄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말했습니다. 이게 글쎄 봉쇄라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대구 국민들을, 대구 시민들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구를 품어 안겠다 이래도 틀린 말 아닌데 말입니다. 자, 대구 봉쇄, 국가 마비 상태. 중국 유학생이 3만 명 이제 이번 주 안에 다음 주까지 해서 몰려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재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윗드리님께서 저보고 건강 챙기시라고, 네, 우리 고국을 위해서 스윗드리님 멀리서 기도해 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자매님, 안녕하세요. 중국한테 입국 금지 당한 거 실화입니까? 네, 실화라고 합니다. 그 입국 금지까지는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입국 금지나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한국 여권을 보면은 재수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몇몇 성 같은 데서는 뭐 사람들이 그냥 붙잡혀 있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하냐면, 정세균 총리가 어저께 왜 입국 금지를 안 시키느냐.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들은 지금 우한폐렴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입국 금지를 안 시킨 우리만 이렇게 활활 불타고 있지 않느냐 이랬더니, 우리도 중국에 가야 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사업가들이 중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입국 금지를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왜 그렇게 이 와중에 시진핑한테 그저께 전화 걸어갖고 꼭 와주실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문재인의 속셈. 제가 보기엔 이거는 단기적 속셈, 장기적 속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대깨문들한테 줄 선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깨문들은요, 그래도 문재인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신천지 탓이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보유국이 돼갖고 얼마나 다행인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자, 이런 대깨문들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념을 할 수 있는 양념거리를 줘야 되는 거죠. 정말 푹 절여가지고 썩은 배추라도 던지는 심정이겠죠. 시진핑이 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북중러 뭐 이런 식으로, 즉 사각 외교, 삼각 외교,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리를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막 시진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시진핑이 좋아 내가 한마디 정은이한테 해주지. 김정일이가 중국말 들었습니까? 중국도 골치 아팠어요. 초기에. 왜냐하면 핵 개발하는 거 중국이 알았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우리 너희들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 지금 중국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동쪽 또는 이 서쪽만 그나마 먹고 살지, 중국의 이 내륙에 가보면 아주 토굴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기어이 핵무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진핑 말이 씨가 먹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도 올해가 2020년, 6.25 70년이기 때문에 이제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음모론적으로만 몰아낼 수는 없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최고의 희망은 통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통일이냐?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통일, 중국이 원하는 통일이 되겠죠. 물론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말하자면 이렇게 부추겨갖고 미국하고 중국, 뭐 북한하고 미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해서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정말 짓떨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짓떨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정말 탄핵을 시켜야지. 이거는 그러지 않으면은 저도 진짜 이 허거나 탄핵하는 이 나라가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이 한번 탄핵할 때는 정말 이 국민이 힘이 세다. 이 국정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 무슨 환관, 내시, 무슨 상궁 들이듯이 저렇게 이 국가의 공무원의 체계를 의존하지 않고서 자기의 사인을 의존한 거 문제다. 거기에 우리 모두 동의했고 또 그 점에 있어서 보수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문재인을 또 탄핵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우리나라에 과연 대통령제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요. 그때그때 따라서 이 국회도 해산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나 많은 자원과 인력과 그 다음에 그 뒤에 한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각 책임제를 통해서 저 문재인이요 저렇게 못했으면 1년 만에요 그냥 선거해가지고 다시 통합당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내각 수반 총리가 되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에요. 제가 이제 일본하고 한일위원 연맹이라든가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너희는 그럼 4년 동안 보장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언제 선거 있을지 모르고 국회 해산 될지 모르는데 미국에도요. 하원의원 선거가 2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의원들은 꼼짝도 못해요. 맨날 그 지역구 그 눈치 보느라고 언제 골프를 칩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TK에 있는 의원들은요 서울에 일했다고 하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일요일마다 자기들끼리 팀 짜가지고 골프 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안 그런가요? 민주당에 오히려 골프 싱글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정말 찬란한 그 프로골퍼에 준했던 임종석부터 시작해갖고 오히려 좌파들이 골프 싱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한번 국회의원도 수시로 갈고 그 다음에 총리도 수시로 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열받아가지고 네 삶은 소달가리님 열받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제 방송 보시겠다고 일이 있으시구나. 네. 자, 박오드리 햇번님 댁계분들은 그렇죠. 문재인 너무 잘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셀라비님 맘만 먹으면 준재벌 돼서 나오죠. 지금 뭐 임아무개라는 사람이 거의 준재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7천억 원의 돈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애인 이름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연녀 이름으로요. 참 웃기는 거죠. 자, 지금요. 국가가 여러분 이제 마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오전까지도 이제 국회가 봉쇄됐죠. 국회가 이제 완전히 이 클로즈가 됐습니다. 근데 국회가 클로즈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우한 폐렴 때문에 저렇게 된다 하지만 국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욕하고 저 쓰잘데없는 것 정말 막 하고 일 안 한다 맨날 싸우기만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우메이커라고도 하고 또 서로 말로서 싸우는 겁니다. 진짜 토론 좋게 말하는 토론이고요. 때로는 진짜 말싸움, 몸싸움까지 했는데 저 역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파리아먼트라고 국회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파리아에서 파리아는 파르르, 그러니까는 불어에 말하다. 여기에서 이제 라틴어겠죠. 그래서 이제 기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가 완전히 클로즈를 뭐 좀 이따가 이제 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뜻합니다. 청와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그 며칠 전에 수보회의 어저께 했군요. 뭐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럼 특단의 처방은 뭐예요, 여러분? 중국인 입국 금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 뭐 좌고 우면 할 거 아니라고 하면서 죽어도 두 가지 안 했습니다. 중국인 그 입국 금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죽어도 안 하는 게 두 번째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사과 안 했어요. 이해찬이가 했죠. 그리고 정세균이 시켜가지고 했고.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사과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우상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우상은 무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깨문들과 말하자면 좌좀들을 보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해도 석고대죄를 하고 맵기를 굶고 진짜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두 가지를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오늘 9시하고 보통 4시에 이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밤 사이에 국내 확진이 60명이 늘어갔고 지금 현재 893명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만 해도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삼성에서 그 직원들에게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번 주겠죠. 한 500명 될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되도록 회의 줄이고 그 다음에 자택근무 같은 거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게 해라. 삼성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893명. 그러니까 900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기침 한번 가볍게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하는데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놓고서 문재인이 입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도 나오질 않네요. 자, 그러면은요. 5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900명이 됐기 때문에 딱 2배인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내일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에 아마 1000명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재난입니다. 완벽한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당과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구에 대해서 경북에 대해서 완전히 말하자면 봉쇄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섬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광주에서 있었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쇄를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의료진을 보내고 마스크를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뉘앙스는 뭡니까? 대구 완전히 섬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신천지의 뭐 본진이다, 본원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구가 말하자면은 버린 거, 대구가 거둬라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대구 경북을 봉쇄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왜 버린 자식입니까? 우리가 그럼 자식이 아프면은 내다 버립니까? 자식이 아프면 그냥 문 딱 이렇게 봉쇄해 버립니까? 돌봐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정말 눈물이 울컥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지들은 짜파구리나 처먹으면서 정말 허벌나게 이렇게 뒤로. 어저께 제가 우리 여기도 많이 들어와 주시는 분인데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사진 얘기를 하면서 김정숙이가 이렇게 고개를 젖히고 그냥 하하 이렇게 웃는 걸 보고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웃어본 적이 있나. 우리 둘이 같은 여자끼리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분도 연세가 있고 저처럼 네 그런 분인데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글쎄 있었으면은 뭐 영화관에 가서 뭐 이 영화 보다가 엄청난 코미디 영화를 보더라도 하하하 웃더라도 뭐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웃었던 적은 없는데 온 국민은 그때 벌써 확진자가 300명에 가까운 시점인데 짜파구리 먹어가면서 그렇게 웃어 제끼고요.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걸 떠나서 그들 마음속에는 우한폐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저렇게 환자가 들끓고 뭐 이러니까 버리겠다. 내다 버리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께서 정말 이 광주였다면 호남이었다면 그렇겠냐. 저도 호남이었으면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정말 호남에 가서 정세균이 보내지 않고 지가 내려가지고 뭐 돌봐주겠다는 둥 뭐 저를 있게 한 호남 막 이래가면서 난리가 나겠죠. 저는요 여기 이제 호남 분들 뭐 리소야님이라든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진짜 그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호남 분들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고 또 때로는 이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호남 사람들 싫어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이 우한폐렴 와중에도 문재인 지지율이 80%가 나오는 걸 보고 진짜 호남 분들한테 자기가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고 정말 정도 떨어지더라. 이래서 아 그렇게 볼 건 아니다. 그 호남에서 보수의 그 결기를 갖고 꿋꿋하게 버티는 분들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호남에 대한 편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 대한 이 미움, 증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꼭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대선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호남에다가 더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보란 듯이 지금 정권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남 사람들, 호남 분들 마음을 다 가져와야 돼요. 이게 보수의 갈 길입니다. 더 꿋꿋하게. 근데 지금 대구 경북을 이렇게 버린 자식 취급하는 이런 망국의 정치 정말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네. 언제고 감방 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을 정말로 감방을 보내려면 대통령절에서 먼저 그 인간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내각제는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뭐 내각제 하더라도 심판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아마도 이제 대통령제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다음에 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은 심판할 겁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처절하게 짓밟힐 수는 있겠죠. 대통령제를 통해서 아마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리모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앗겠습니다. 저는 성리모님 자유도 빼앗기고 대한민국도 빼앗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슬픕니다. 성리모님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대구부터 보내라. 그렇죠. 근데 지금 마스크가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300만 장씩 생산이 되는데, 어저께 마스크가 살려고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마스크가 조금 더러워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깨끗한 거 하고 다녀야지 하고, 이 편의점에 있다고 해서 사러 들어갔더니 5,500원.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손이나 깨끗이 씻고 얼른 집에 가자 해서 집에 어저께 일찍 왔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가요 품기고요, 아주 허접한 마스크가 뭐 5,000원 뭐 이 정도 하고요, 뭐 괜찮은 마스크 15,000원, 막 어떤 데 20,000원까지도 부릅니다. 아니 이렇게 마스크 품기를 일으켜 놓고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뭐 슈퍼마트에 거기서 사재기 하는 사람들은 뭐 사람이 아니라는 등 지금 종편에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고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왔고, 이 종편 패널들요, 좌파 패널들 다 꽂아줍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 어마어마한 룸이 있는데 다 모니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꽂아줘라, 누구 MC 그거 해줘라 이러면서 지금 종편도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OEM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편 패널로 지금 나오는 좌파 패널들 기억해 두셨다가 저것들 내가 진짜 손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게시판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아무개 좌파 종편 패널 그 사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 하는 거 이거 다 가짜뉴스고 그 사람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론론 같은 데서 제가 가짜뉴스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수위가 세다 이래가지고 저를 쫓아낸 게 바로 언론론 같은 좌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는 확실하게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앤디김님께서 네, 중국인들 입국 금지, 대구 경북은 지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앤디김님께서 늘 성원해 주시는데 오늘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정석진님께서 문통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영남학파님 마스크 세탁 후 전자레인지 1분 살균하세요. 한 달 사용 가능. 이게 헝겊 마스크나 종이 마스크도 되나요? 그렇군요. 네. 마스크가 부족해서 군대에도 부족하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손혜리님 안녕하세요. 네, 벤틀리님 말씀 마스크 중국 수출 금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김윤기님께서 김현, 최민희, 이재정, 손혜연 진짜 다시는 안 보고 싶습니다. 네, 이지민 여에스트님 문바 대기문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정신 좀 차려야죠. 네. 이지수님 악마죠. 그들은 악마입니다. 자,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진짜 있습니다. 이제 학기가 그 일주일 연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근데 중국 유학생들을 안 맞겠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막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다음 주에 10,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30,000명, 즉 적어도 30,000명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이 대응이 너무 느려 터졌어. 저 문재인이 말이야 이거 이리 저리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한국 큰일이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데 한국은 막 그냥 우한폐렴이 불타오르고 있어.
한국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막 그냥 격리시키고 대기시키고. 진짜 한국 여권이 지금은요 정말 액바지 여권이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그렇게 환영받고 정말 소매치기들이 최고로 노리던 게 대한민국 여권이었는데 이제는 액바지 여권이 됐답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내밀면요 다들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돌려보내고요. 또 뭐 몰디브 거기서는 아예 그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여서 왔겠습니까? 근데 딱 거기서 공항에서 클로즈 해버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일찍이 말하자면은 중국 입국 금지를 했으면은 이런 꼴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41개 나라입니다. 41개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이요 오늘 아침 뉴스가 났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최고로 레벨을 올렸어요. 미국의 질병본부에서 저 한국인들 되도록, 그리고 한국인들 뭐 중국 갔다 온 사람은 미국인들은 2주가 지나야지 미국에 입국을 시킵니다. 중국인이 아니더라도요. 이 정도로 철저히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이렇게 터치고 있다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요, 그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한 나라들은 아주 우한폐렴을 정말 성공적으로 막았는데 지금 한국만 그야말로 이 옛날에는 이 전염병을 옌병이라고 하죠. 연병이라고. 연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3만 명까지,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오슬오슬합니다. 중국에서요, 한마디로 이 가운데서 이른바 확진자일 가능성이 적어도 800명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800명의 확진자가 다시 들어오고 그 확진자가 열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고 뭐 해열제 먹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이렇게 가다가는요, 최악의 경우는 40%, 즉 5명 중에 4명은 말하자면은 우한폐렴에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해갖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이제 방역은 국민도 참여, 주체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라고요. 그러니까 입에 주체라는 말이 붙었어요. 주체사장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주체라는 주체 방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 근데 제대로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방역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요, 자아 비판하는 이 회의 같은 거를 이 북한에서는 총화라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하자는 얘기를 야 총화하자 이래요. 문재인도 주체적으로 방역하라. 이거 북한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체적으로 방역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아까 성리무님 때문에 성리무님 말씀대로 자유를 빼앗겼는데 자유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빼앗긴 거예요. 이거 정말 북한 되지 않았습니까? 인민 북한 됐습니다.